제가 이제 여기 항상 이제 출연해서 지금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스닥 차트 현재 보는 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봉에서 일단은 이렇게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다는 말은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니까 저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제 이런 차트가 주봉인데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항상 나스닥이 이렇게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반기 때는 여기를 고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어젯밤에 이제 그 물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오늘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좀 오늘 상승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과연 3번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 2번 아니면 1번 정도 인상으로 끝나지 않겠나.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설사 2번 이제 인상하더라도 이제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미국이 보면은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우 쪽에 나스닥 이런 쪽에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 실적 현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반기 때 진제는 없고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거의 0.9 단지 시기적으로 좀 앞서고 뒤서니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아시아 중에서 일본 또 대만 또 유럽, 미국은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오르다가 지금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은 상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각 100포인트 이제 급락 나온 이유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0784 이렇게 이 화면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 외인 이렇게 기관, 외국인, 이제 개인 이렇게 사고 파는 이렇게 일자별 통계로 낸 건데 이때 보면은 기관에서 금융투자, 새마을금고 그 사태로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좀 매도로 나오고 왜냐면 현금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인위적으로 한 100포인트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은행에서 그냥 한 6조 정도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제 저렇게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안정이 취하고 오늘 같은 경우 금융투자 다시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다시 이렇게 다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게 새마을금고 사태가 없었으면 거의 60일선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한 지금 때는 2600선에서 약간 올라갔겠죠. 미국이 밤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간 올랐을 텐데 이제 그 사태로 이렇게 밀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원래 약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럼 우리나라 하반기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를 도전했어. 그럼 2650입니다. 그죠? 네. 여기 도전하고 2700에서 향해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보면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것은 보면은 주식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 하잖아요. 네. 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소비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네. 또 이런 주식은 뭐 정말 소비가 앞으로 늘다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하반기 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좋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주가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좀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중국이 좀 이렇게 크게 침체만 안 온다면은 2700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게 좀 갈라서 나스닥하고 소비주, 네. 뭐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미국 투자한다면은요? 네. 자,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도 역시 그러니까 성장주랑 소비재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은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모든 종목은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은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종목이 들어가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이 가죠. 아니면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이제 강남자리, 그런 자리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S&P 500 같은 것보다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 S&P가 16%인가 올랐다고 하고 나스닥이 30%가 넘게 올랐다고 예, 지금 한 하잖아요. 30, 40%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나스닥이나 그렇죠. 예. 아, 그래요. 그렇지. 항상 먼저 가는 종목을 하는 게 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보다 제가 말했던 미국 쪽에서 하시는 분들 만약에 본다면은 이렇게 제가 역배열 돼갖고 제가 엄지 차트는 절대 하지 말고 가는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고 해야죠. 음. 잘 보고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거래가 약간 죽으면서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넣었을 때만 하는 거죠. 공간이 열린. 예, 공간이 열릴 때, 예. 아. 그때 거래량도 보고 또 실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오죠. 그럼 요 그림만 봐서는 아까 나스닥 코스피에 비해서 나스닥이 더 공간이 열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나스닥이 여기서 위로 간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그러면 또 요즘에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2분기에 좋았어도 그게 너무 앞서서 좋았던 거지 지연돼서라도 뭐 4분기 내년에 가서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뒤에 설명했지만은 이제 소비주들이 예를 들어 네. 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쪽에 또 현대백화점 반등이 무슨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때 경기가 우리나라 소비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지금 약간 긍정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아까 화면 보는데 0784 여기 보면은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럼 코스피 거래 대금이 여기 보면은 이때 8조, 9조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힘을 못 쓸 때입니다. 근데 현재는 보면은 이게 3일 동안 10조가 넘고 어제 이렇게 13조, 오늘 13조. 와.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간도 사주잖아요. 와. 그래서 뭔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지금 더 좋게 보고 개인들은 매도했지만은 이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식을 조금 비중을 늘리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 100에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뭐 한 80% 정도 주식, 현금 한 20% 정도 해도 된다. 아니면 또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 놓으면은 이렇게 또 매수를 해야 되니까 한 90% 주식을 가지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혹시 2023년 이렇게 보내고 2024년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사이클상 상승 계속 가도록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쪽에 지금 소비만 살아난다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한 2,700, 2,900 하반기 때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침체만 안 온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이제 수출 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하고는 좀 낮아지는 단계인데 중국만 침체가 안 오고 약간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부양책을 내놓으려 하니까 중국만 어느 정도 경기만 살아난다면은 우리나라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조금 이제 대표님께서 워낙 그 종목을 그 채널에서도 이렇게 월요일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다 너무 말씀대로 이렇게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좀 저평가되거나 좋아 보이는 주식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동차 쪽 좋아 봅니다.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면은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위로 가다가 지금 현재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현재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막상 이렇게 미국에 생산된다 하면은 또 보조금을 안 받아도 전기차가 미국에서 2등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 때 수출 또 많이 생산된다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기아차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현대모비스, 당연히 이런 종목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대위아, 그 다음에 뭐 만도, 이런 종목도 다 실적이 턴대입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 현재 이렇게 성우 하이텍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말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렇게 기업 기구 들어가가지고 자,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성호 하이테크 같은 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와 비슷한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 실적이 그러면은 엄청 좋아지네. 먼저 성호 하이테크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키높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보면은 매출이 3조 9천억, 올해 4조 6천억, 근데 당기 수익이 작년에 380억, 와. 올해 1200억.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좀 시총이 뭐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실적이 턴된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물어보고 아니면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게 실적이 턴된다든지 자, 그러면은 자동차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현대 반도체도 많이 올란 종목은 좀 매수하지 말고 종목을 보고 이렇게 실적이 약간 1분기 때 또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일봉이 열려 있다면 신고가 임박이라면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도 자, 이렇게 자기들 본인들이 이렇게 실적을 보고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좋게 보고 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항상 맞아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을 건데.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이제 가격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다시 가다가 이렇게 좀 밀린다든지 이런 자리가 거래가 죽는 자리가 논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불타기를 하는데 불타기도 된다. 당분간 조선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로 갈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실적이 계속 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도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배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뭐 벙커 씌워가지고 엔진을 가동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다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배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 이렇게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진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는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이에요. 미포조선, 하나오션 같은 게 지금 많이 가죠. 삼성중공업. 아직도 이런 데 따라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그래야 죽으면서 이렇게 다시 눌림이 생긴다면은 불타기. 그리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좋아 보이는 섹터가 전력주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호성중공업. 지금 현재 따라가지 말고 이런 쪽에 여기가 왜 이렇게 가나 하면은 이제 AI 이렇게 하면은 또 서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미국에 신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엘니노 현상으로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줄 때 예를 들면은 오늘 약간 조정이 왔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일진전기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더 가지 않겠나. 이 종목들은 다 실적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은 작년에 매출이 1조 1000억, 당기순이익이 149억, 242억, 1분기 때 110억, 4를 뽑히더라도 한 500억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럼 이런 현상이 올해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전력 쪽, 변압기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며칠 사이에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소비주들이 너무 소외됐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렇게 일어나서 경기가 안 좋고, 끝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종목이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자,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제 엄지 차트는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엄지 차트 하지 말고 현대백화점 또 그다음에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마트도 이렇게 시계 말하면 장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신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도 이렇게 역배열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리도 미국이 이제 금리도 인상이 지금 막 거의
막다른 왔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현재 하반기 때는 금리가 인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연다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살랑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가 만들어지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재무 그 실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현대백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대행주들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냅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를 잘 보고 꼭 리포트를 보고 뭐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리포트를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5조 올해 이제 추정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5조 1000억. 네. 당기 수익은 작년에 1860억. 네. 올해 2,400억. 이렇게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1분기 때 600억.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500억 추정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주들도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만약 저점을 안 깬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상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소비주들은 뭐 백화점도 있고 또 화장품도 있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도 그동안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지지된다면, 여기가 지지된다면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역배이기 때문에 저점을 깨면 손절 아니면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눌러줄 때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자동차, 네. 조선, 그다음에 전력기, 이제 변압기 이쪽에 또 그다음에 소비주도 바닥이지만 매수해도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텔신라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현재 원래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약간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중국하고 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보다 매출은 줄지만은 올해 추정치가 1,500억. 와. 1분기 때 500억, 또 2분기 때 약간 270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렇게 턴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럼 또 더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앞으로 저는 좋게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지선 밑으로 가면 손절이에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이렇게 긴장 관계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또 실적이 현재 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점을 안 깹니다. 이런 경우 만약 실적이 턴 안 된다면은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 보통 다시 깨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여기서 안 빠지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실적을 잘 보고 또 이런 게 대행주들은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그리고 또 실적이 현재도 곧 발표되잖아요. 그럼 2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또 좋다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 사서 좀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오늘도 보니까 막 반도체 소부장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기업 계획에 딱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보면 매출이 올해 추정치가 2,300억. 네, 그렇게 뭐 당기 수익은 좀 늘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보통 우리가 반도체는 보면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 턴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매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현재 앞으로 좋아진다 보고 뭐 이렇게 지금 소부장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반도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항상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이럴 때 수급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소형주 반도체는 좀 시총이 조 단위도 있고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막 나눠지는데 그럼 내가 사고 싶다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약간 실적도 턴되고 이렇게 일봉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닝 아이피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매물되겠잖아요. 이런 종목 안 갑니다. 이런 종목 안 하고
예를 들면 현재 이런 종목 같은 하나 마이크로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매수해도 되지만 현재 이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차라리 약간 22,000원 이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부품주들은 내가 차트를 보고 또 평소 때 거래량이 약간 없는 종목에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또 일봉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만 매수하면은 앞으로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로 슈팅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주식들은 실적이 아직 막 내세울 만큼 이러지 없어요. 않기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앞으로 후공정, 뭐 전공정 좋아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실적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일봉이 이렇게 열리는 줬어요. 네. 열리고 한미 반도체가 저렇게 깔끔하게 열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종목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 종목 실적이 예를 들면은 작년에 당기순이 890억, 올해 이제 420억 추정치가 네. 이제 2분기 때는 120억 이렇게. 그럼 이런 종목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한다면은 심택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매출 같은 것도 실적을 한번 보고 사고 싶다면은 이제 수급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급을 보고 약간 요 위에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35,000원 요 근처에서 사면은 사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세가 따라준다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안 받쳐주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아까 원익 IPS 봤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심택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신고가 근처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분석하기 힘드니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만 반도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앞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없는 쪽으로 그리고 수급 보고 왜냐면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기관이나 또 외국인 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회사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방문을 해보고 해서 그 회사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매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우리 개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해서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하죠. 네. 그러면은 대표적인 대장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1월 달부터 요까지 막 십몇 조 이렇게 외국인이 사서 주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시총의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위로 아래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위로 갈 거라 봅니다. 지수가 2,700을 향해 간다면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자, 저는 장기적으로 8만 전자, 9만 전자 간다 봅니다. 예. 요번에 삼성전자가 하락 사이클에 딱 들어가면은 제가 AI 쪽, 기존의 반도체, 또 자동차 쪽의 반도체, 일단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설사 8만 전자 이렇게 9만 전자 물린 분들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현재 요 위치에서도 다시 좀 무탁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와, 근데 외국인만 사네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은 펀드 자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면 지금은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이 많습니다. 주고 이제 이렇게 연금 주고도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작고 연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연기금에서 주식을 팔아갖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한국 비중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중을 계속 안 낮추면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이렇게 유럽 쪽에 계속 이제 비중을 높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이제 펀드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은 이렇게 지금 많이 못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이유는 이 회사를 좀 좋게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10% 이렇게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30% 자,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 고점 9만 전자까지 간다. 그거는 이제 기간은 이제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돌파 논다고 봅니다. 그렇죠. 30%면 9만 전자네요. 예, 여기까지. 예. 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봉 이렇게 보면은 월봉,
고점이 14만이다, 그죠? 근데 저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딱 사이클이 또 하락으로 접어든다면은 이제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 또 들어가는 데서 또 자동차 또 다른 뭐 AI 쪽에서 이렇게 네. 더 저는 뭐 깊은 뭐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유자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혹시 몰린 분들은 혹시 이렇게 좀 더 행보하다가 이 고점에 약간 임박,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 그죠? 네. 이런 자리, 이렇게 요 고점을 이런 자리, 또 요 정도 더 행보하다가 거래가 싹 죽으면서 약간 뭐 12만 원 근처에 이렇게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무타해도 되지 않겠나. 현재 무타는 것도 괜찮고 또 그때 타도 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형주니까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원익 IPS나 심텍보다는 네.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좀 그런 고점이 아니더라도 네. 사도 상관없다. 예, 저는 이제 괜찮지만은 네. 일반인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도 되지만 제가 만약 한다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겠습니다.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사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예.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지수가 2,300 간다면은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요 부분에 갈 가능성이 많죠. 3,000 간다면 네. 예, 요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2배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왕한다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고 요걸 사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지수가 가는 건데. 이 2배 가는 거죠. 2배 가는 거니까. 이건 2배 가니까 지금 요 근처 뭐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 위로 이제 이렇게 또 고점을 향해서 간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는데 내년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그러면은 학교들마다 이제 추정치가 다른데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종합지수가 4,000에서 5,000포인트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삼성전자 살 거 2배로. 예, 이 종목은 뭐 그냥 사서 그냥 뭐 2,900 가면 수익 나는 거니까 그냥 뭐 기다리고 또 내리면은 또 더 사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밀리면 사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또 전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던 로봇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 근데 로봇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실적이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순이익이 난다든지 당기순이 난다든지 이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다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막 올라가실 때 네. 하반기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제일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맞아요. 로봇 쪽 AI 쪽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가는 딱 주식의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싸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매수도 하고 기관에서 사기도 하고 오르면은 고평가됐다면 매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아직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앞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팔고 노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도 이렇게 현재 이렇게 계속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로봇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 또 항상 또 연초에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좀 실적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은 종목을 앞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별되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 손절하고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당분간은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수가 위로 가면은 좀 계속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그 전반기 때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거는 물타기 해도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1분기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와, 100배가 넘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원래 성장성 있는 종목은 이렇게 또 프리미엄 쳐줄 수 있는데 네. 현재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면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여기 있음에도
아니면 이런 자리 역배열 되면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가 되잖아요.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매수는 안 하고 이제 내가 이거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죠. 적당한 이런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실적이 턴되는 종목이니까 매수 위로 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세가 분출되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SPG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자, SPG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일하게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실적이 4천억, 작년에 4,400억, 작년에 190억, 올해 220억. 유일하게 이 회사만큼만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잡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시총이 봅시다. 6천억, 한 6천억. 그러니까 약간의 그래도 뭐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자기 또 주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보유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역배열, 그죠? 제가 말했던 이 공매도 자리잖아요.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차트상에 보면은 약간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안정적이겠네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분선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또 의료 쪽에 보면은 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점 우리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들어간다면 기관이나 이제 또 펀드 또 자문사 이런 데서는 그 회사를 방문해보고 또 사장 면담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매수를 하지만 개인들은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연속 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로봇하고 좀 비교해 주셨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차 전지는 항상 이제 대장이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기마싸움 하면 대장만 이렇게 내리면 모자 빼면 다 우승하잖아요. 또 원래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장을 봐야 대장. 대장. 대장이 위나 아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특이하게 이제는 무슨 뭐 이렇게 실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매매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공매도로 많이 쳐서 갔습니다. 이게 또 공매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1분기 때 실적이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설마 이제 여기를 넘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이 부분에 거의 공매도 이제 항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공매도 치는 것보다는 환매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일단 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공매도 뭐 속히죠. 또 이렇게 환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단길이 좋습니다. 매도를 안 내놓죠. 제가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개인들이 생각만큼 매도를 안 한다. 첫째. 네. 그 다음에 공매도도 치기는 치지만은 오히려 이제 환매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위로도 열려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에코필은 이렇게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내가 2차 전지를 한다 하면은 매수한다면은 보유자들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새로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포스트 부츠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요 부분에 신고가 임박 자, 그때 수급이 좀 따라준다면은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에코포로가 현재 조정이 지금 안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도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도 함부로 공매도 치면 안 되겠네요. 에코프로 같은 거 잘못 치면 그렇죠. 큰일 나는 것 같은데. 테슬라 미국 같은 거 보면은 한 10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 항복했잖아요. 초기에 친 사람 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또 에코프로 또 이야기 들으니까 뭐 홍콩 쪽에서 많은 사람 쳐가지고 직장인들 다 잘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복수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몬치기도 하고 잠매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코보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위로도 가지 않겠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100만 원 안착되면은 이제 위로 열린다 보여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종목이 나는 제가 볼 때는 네. 고점이지 않겠나. 아, 네.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저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셀토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공매도를 쳤죠. 그렇구나. 계속 공매도로 쳐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회사 운영 못하겠다, 회사 매각한다, 막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이때 보면 갑자기 확 올라갈 때 한매 이렇게 확 이렇게 놓으면서 다 트는 거죠. 그 털고 나서는 이제 지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도 네. 지금 현재 뭐 공매도가 한 1조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통계에 좀 남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의 다 한매가 나오는 순간 그때가 그 근처가 고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장도 최근에 그렇게 코스피 200에 편입됐거든요. 그러면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퇴임하는 순간에 기관이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한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다 한매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한매가 다 나왔다면은 이렇게 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세력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이제 현재 1조 정도 남았다는데 그것이 뭐 한 2, 3천억 이렇게 되면은 고점이지 않겠나.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고 막 그런 게 아니네요. 그래서 개인들은 저도 이제 공매도 하니까 대장님 공매도 뭐 쳐라고 사고 이렇게 댓글 달리는데 저는 공매도 쳐봐야 뭐 제가 요 세파라 튀니까 조금 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공매도와 주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줬죠. 그럼 과연 공매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자들한테 연구를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많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론은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공매도 친다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실적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금장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은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줍니다. 많이 치면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이러지만 장기적으로는 지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도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준다. 단지 좀 장점은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매도가 된다면 위로 못 오르게 이렇게 누르니까 개인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규모가 작으면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마주 같은 경우 다 우리 거품인 경우 많잖아요. 단기간에 예를 들어 50% 100% 오르면은 이제 그 종목 공매도 된다면은 이렇게 누르니까 거품이 좀 많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얘네는 그래도 돈이라도 크게 벌고 있고 이미 큰 주식이니까 좀 그런 공매도 세력에 좀 내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또 실전 매수매도 기법,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좀 다루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 노하우 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전 매수매도 기법에 보면은 급락에서 천양봉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가가 어떤 악재였든 아니면 지수에 의해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할 때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한 날 마지막 날 이렇게 천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이렇게 주가가 높은 데서 10m에서 뚝 떨어지면은 다시 한 6m 올라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양봉이 나왔을 때 2시 반부터 그런 종목 찾아서 3시 10분이나 3시 20분 아니면 3시 30분 동시효과 때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간성에 의해서 다음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건데 제가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 또 아니면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 적자 이렇게 됐잖아요. 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시 10분에 매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이 저점을 깨면 손절 3시 10분 또 아니면 3시 30분 동시효과 매수 이렇게 위로 좀 가지고 간다는 거죠. 다음날에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
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앞에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특별히 뭐 기간이나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서 하는 종목 제외합니다. 이런 종목 여기 첫날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매수해서 이렇게 좀 가져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자리, 우리 이 자리 한번 봅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앞날. 자, 이 정도 매수. 자, 앞으로 기대 수익은 한 16,000원. 네. 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점을 깨면은 딱 손절. 네. 아, 손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안 되는 거죠.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가 하락하는 바람에 같은 이제 그룹이라 해가지고 실적은 좋았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죠. 자, 이 하나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현재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변수로 해서 카카오 때문에 하락 때문에 이제 같이 하락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가 있다. 그리고 카카오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네.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이렇게 하락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때 만약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물려있다. 네. 여기에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물려있는지. 5월 초. 자, 이건 하나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자, 종목을 잘 분석해보고, 이렇게 실적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5월 이때, 자, 여기 날짜를 5월 1일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자, 이렇게 기입했을 때, 기관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와, 여기 물렸네요. 그 물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내라도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적을 보고 매수로 편입했어요. 그럼 내가 딱 보고 있으니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야 진급도 하고 보너스를 많이 그렇죠. 받잖아요. 인센티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뭐 첫 양보, 이렇게 밀리다가 첫 양보, 네. 이렇게 금방 이까지 27,000원까지 쑥 올라오는 거죠. 아. 이렇게 매매하면은 또 쉬운 겁니다. 현재 이렇게 날짜를 찍으면 기간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 계속 앞으로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 이 종목도 보면은 여기 때 기간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적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GS건설 같이 이렇게 급락해서 첫 양봉 기법은 자, 이런 자리 역배를 손절해야 되고 공매도 자리고 이렇게 첫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악재가 나온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악재 나오면 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자, CJ 같이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이 첫 양봉이 논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들만 사고 싶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첫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카카오뱅크처럼 기관이나 외국인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이렇게 대의 영향을 위해서 이렇게 큰 낙이 나왔을 때만 첫 양봉에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네. 자, LG 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 첫 양봉 여기 손절은 당일 이렇게 저점을 깨면은 손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자,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직장인 자영업자 이렇게 종목을 잘 보고 3시 한 20분, 3시 10분에 매수하면은 매매법이 단순하잖아요. 네. 손절, 이익은 좀 크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시청자분들 걸 한번 받아볼까요? 고민? 종목을 받아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와. 아니,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고민되는 그냥, 그렇죠. 종목을 그냥 소행주 하지 말고 네. 다 가 있는 종목. 네. 네, 다 가 있는 거. 대행주 위주로. 예를 들면 조선주라든지 이렇게 다
많이 몰려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종목을 몇 가지 받아가지고 뭐 제가 그러면은 미리 주면은 제가 미리 좀 자세히 분석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리포터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하는 종목은 제가 이제 미리 다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그 카카오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완전 이제 빈 껍데기 기업 아니냐, 예.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카카오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이 요즘은 다 이렇게 추정치를 해주잖아요. 이게 추정치 올해 작년에 1조 당기순이 올해 5천원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자리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제 이 강남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데 차라리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특별히 실적이 안 뒷받침 된다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고 실적을 보고 과감하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내가 보유 종목이 반드시 이 화면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진다면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 종목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런 종목은 현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여기 이제 지지가 됐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계속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은 좀 회사가 너무 싸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들 물리 있겠죠. 기관도 외국인도 이렇게 대행주기 때문에 다 가 있습니다, 물량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자, 여기가 지지된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물려 있는 저도 물려 있죠. 개인만 물려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된다면은, 이제 저도 이제 판단해보고, 좀 물려 있으니까 이제 못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제 5천원이니까. 5천원 올해, 그럼 이제 카카오는 우리 국민 메신저인데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뭐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지되고 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럼 위에 몰린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현재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못하게 좀 해도 되지 않겠나. 평균 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최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뭐 나오죠, 이제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당분간 어떻게 오겠습니까? 동학개미들이 또 다시 확 들어와주면 되는데,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손실을 줄일 수 방법은, 여기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그 못하게 한 것만큼 또 매도하면 또 되는 거죠.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이제 이렇게 이때 1분기 실적이 발표해서 미리 알고 이제 기관을 외국에 산 거죠. 근데 이제 지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렇게 저번에 또 AI 이렇게 검색하는 엔진을 발표합니다. 이제 빙인가 뭐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외국에서 빙이 한글을 잘 번역하고 한글을 이래 잘해서 혹시 네이버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이슈를 이렇게 밀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한글 특징이 있고 실적이 그렇게 또 2분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물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다가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보고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였던데 못하게 해도 되지 않겠나. 좀 평균 단가 낮추는 방법, 그리고 현재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곧 이제 그렇게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한 가지 이렇게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큰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거의 21년도 중반부터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대세 상승장이 초입이다. 그래서 내년 가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둘 중에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보통 보면은 뭐 상승을 많이 보는 분, 또 하락을 많이 보는 분 있는데, 사실은 상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지금 하락에 베팅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지금 개인들이 나가 있는데, 일단 상승을 보는 게 맞아요. 상승을 보고 하락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락을 보고 있으면 매수를 못하니까 수익 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주식하는 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했는데 하락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업종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조선주 가잖아요. 설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진데도 안 빠집니다. 전력주 같은 경우도 지수가 빠진데도 안 빠집니다. 자동차주 지수가 빠져도 거의 안 빠집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수 이렇게 하락 예측하는 게 좀 저는 볼 때는 이제 저는 위로 간다 보거든.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완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적이 턴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소비주가 살라고 지금 있잖아요. 차트가. 6개월 후에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2,600, 2,700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 종목, 아까 카카오 같은 걸 물타기 하기보다 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여윳돈 있으면 말씀해주신 자동차 부품, 조선주, 전력주, 소비재 이런 데서 수익을 거두면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그냥 손절하는 그렇죠. 거예요. 굳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예, 제가 말했던, 저한테 이제 손절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 손절이 안 놉니다. 잘. 네. 철저하게 실적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좋은 섹터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저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 50%. 50%. 아까 말했던 조선주, 네.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전력주, 전력주 소비주. 그런 종목을 좀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금. 그리고 또 약간 소형주에서 본인들이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고 실적이 턴되고 신고가 임박했어도 매매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현금은 한 1-20% 정도 남겨놓고. 한 1-20%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는데 매매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농구를 이렇게 경기를 한다 보면 연습 공을 많이 던져보잖아요. 골프도 내가 하지만 보통 연습을 이렇게 몇백 개 해보잖아요. 주식도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하나 있고 또 연습하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눠야 되는 거죠. 네. 실제 매매하는 것은 지금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또 급락해서 아까 천양공 기법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로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도 해보고 수익도 실현해보고 그래서 실제 투자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영옥의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